안녕하세요. 사연TV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75세 아버지가 사망한 후 딸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USB 200개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간 촬영한 몰카 영상이 들어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가족 범죄 이야기입니다. 성인 시청자 대상 콘텐츠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45세 김수진 씨입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75세 김철수 씨였습니다. 철수는 한 달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철수는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에서 40년간 일했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범적인 가장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취미는 사진 촬영이었습니다. 수진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었습니다. 김동욱 50세였습니다. 동욱은 회사 임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72세 박영자 씨였습니다. 영자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철수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철수를 좋은 사람이었다고 추모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유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 서재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동욱은 바빠서 수진에게 맡겼습니다. 서재는 깔끔했습니다. 책이 가득했고 사진 앨범도 많았습니다. 수진은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습니다. 책상 아래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열쇠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유품 중에서 열쇠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하나씩 시도했습니다. 5번째 열쇠가 맞았습니다. 서랍이 열렸습니다. 안에 작은 박스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박스 20개 정도였습니다. 수진은 하나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USB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한 박스에 10개씩 총 200개 정도였습니다. 각 USB에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1월, 1995년 2월, 계속 이어졌습니다. 2024년 10월까지 30년치였습니다. 수진은 궁금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저장했을까? 사진일까? 업무 자료일까? 하나를 꺼내서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폴더가 열렸습니다. 영상 파일이 수십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여자 화장실이었습니다. 수진은 멈췄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계속 봤습니다. 여자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몰카였습니다. 수진은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역시 몰카였습니다. 다른 화장실이었습니다. 또 다른 파일. 목욕탕 탈의실이었습니다. 수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USB를 확인했습니다. 1998년, 2003년, 2010년. 전부 몰카 영상이었습니다. 200개 USB 전부 몰카였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30년간 몰카를 촬영했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여성을 촬영했습니다. 수진은 울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잠시 후 수진은 계속 확인했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지. 2005년 USB를 열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집 화장실이었습니다. 수진의 집 화장실이었습니다. 영상 속에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20년 전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25세였습니다. 수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딸까지 촬영했습니다. 수진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수진은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장 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긴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동욱은 1시간 후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영자도 함께 왔습니다. 수진은 USB를 보여줬습니다. 영상 몇 개를 보여줬습니다. 동욱과 영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자는 울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동욱은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고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신고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족만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천 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욱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신고하면 언론에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신상이 공개된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잘린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도 지금은 모르고 산다고 말했습니다. 알려주면 오히려 상처만 준다고 말했습니다. 영자도 동욱 편을 들었습니다. 수진아, 오빠 말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혼자였습니다.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3시간 동안 싸웠습니다. 결국 동욱이 결정했습니다. 은폐하기로 했습니다. USB 전부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진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소수였습니다. 동욱은 말했습니다. 내일 USB 전부 가져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폐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욱과 영자는 돌아갔습니다. 수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오빠 말이 맞을까? 은폐하는 게 맞을까? 하지만 피해자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영상 속 수천 명의 여성들. 그들도 누군가의 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그들은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인지도 모른 채.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동욱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USB 몇 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10개 정도 가져왔습니다. 동욱이 도착했습니다. USB 박스를 전부 가져갔습니다. 폐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USB를 확인했습니다. 밤새 영상을 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얼굴이 선명한 피해자를 찾았습니다. 약 50명을 찾았습니다. 캡처했습니다. 저장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원을 찾았습니다. SNS를 뒤졌습니다. 일부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약 30명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수진은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은 몰카 피해자입니다. 동봉한 USB를 확인하세요. 증거 사진도 포함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익명 제보자 올림. USB 복사본을 만들었습니다. 각 피해자별로 해당 영상만 넣었습니다. 증거 사진도 인쇄했습니다. 30개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밤에 혼자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수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뉴스는 없었습니다. 수진은 기다렸습니다. 3주째 동욱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이 집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놀란 척했습니다. 경찰은 아버지 집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USB는 이미 폐기됐습니다.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30명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각자 USB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익명 발송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동욱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USB는 폐기했는데 어떻게 피해자들한테 갔을까? 경찰은 계속 수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USB를 분석했습니다. 촬영 장소를 추적했습니다. 철수가 자주 간 장소들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집 근처, 취미 모임 장소. 증거가 철수를 가리켰습니다. 경찰은 결론을 냈습니다. 철수가 30년간 몰카를 촬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는 최소 3,2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이미 사망했기에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 동욱이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신고했지?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동욱은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USB를 가졌겠냐고 물었습니다. 수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동욱은 화를 냈습니다. 가족을 배신했다고 소리쳤습니다. 영자는 울었습니다.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일어났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 동욱과 수지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둘 사이에서 눈치만 봤습니다. 철수의 묘는 가족묘에서 이장됐습니다. 동욱이 결정했습니다. 아버지를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가끔 피해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익명으로 참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말했습니다. 익명 제보자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게 최선이었을까? 가족은 잃었습니다. 오빠와는 절연했습니다. 엄마와도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3,200명의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실을 알릴 권리가 있었습니다. 수진도 피해자였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촬영한 아버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혼자지만 괜찮았습니다.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가족 범죄와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철수는 30년간 몰카를 촬영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가장이었지만 숨겨진 범죄자였습니다. 사망 후 딸이 발견했습니다. USB 200개, 30년치 범죄 기록. 가족은 은폐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명예, 가족 명예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달랐습니다. 피해자들을 생각했습니다. 익명으로 USB를 발송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진실을 알렸습니다. 가족과는 절연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몰카, 딥페이크, 불법 촬영. 피해자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피해 사실을 모르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는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범죄를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보다 가족 명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지는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가족을 잃었지만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연TV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